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과학문화 웹이나 알쓸사잡에서 함께하게 되었고요. 교과서 실험으로 살펴보는 일상생활 화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송세호고요. 전공은 화학입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를 화학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을 케미스트라이 노력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화학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송생과학을 운영 중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맨 처음에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소, 원자, 분자, 이온 이런 말을 들으면 왜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왜 이런 어려운 단어를 굳이 쓰는 거지?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그러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원소, 이온 같은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용어를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이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즐겁게 수업을 이끌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원소의 도입을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과학의 세계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원소의 도입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물질의 기본이 되는 성분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요. 옛날에 그 고대 학자인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물, 불, 흙, 공기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이 네 가지가 적절하게 조합돼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정확한 뜻을 말한 사람은 보일이라는 과학자인데요. 17세기의 보일은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의 나부아제는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여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질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던 것이 틀린 말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실험을 한번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실험입니다. 라부아제는 뜨거운 주철관에 물을 부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리하였습니다. 지금 하는 전기분해 실험도 결국 물을 전기분해하여 물이 원소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전기분해할 경우 분자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분자 2개가 분해할 때는 수소기체 2분자와 산소기체 1분자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실험에선 정확하지 않았지만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면 시험관 속에 모인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부피비는 2대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기체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고 산소기체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이온은 양이온이라 마이너스 극에 잘 끌려가고 산화이온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 잘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BTB 용액의 지시약의 색깔로 액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노란색을 띠고 있어서 산성이며 마이너스 극에서는 파란색을 띠고 있어서 염계성입니다.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산화반응인데 물이 전자를 이루면서 산소기체가 발생하고 이때 수소이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성을 띱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환원반응인데 물이 전자를 얻으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이때 수산화이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염기성을 띱니다. 마지막으로 수소기체 반응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시험관을 손가락으로 입구로 막은 상태에서 꺼낸 후 시험관을 뒤집습니다. 성냥불에 불을 붙인 후 시험관 입구에 가까이 하고 손가락을 떼어 봅니다. 불꽃이 수소기체의 반응 시 퍽 소리가 나면서 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고 기체가 너무 적게 포집돼서 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불씨만 남은 향불을 산소기체의 반응 시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실험 잘 보고 오셨습니까? 물은 수소와 산소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원소는요, 수소와 산소와 같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보고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여기 알파벳이 적혀져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원소기호라고 합니다. H는 수소, H는 헬륨, C는 탄소, N은 질소, O는 산소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우주선의 연료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헬륨은 비행선에 이제 그런 기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과자 봉지의 충진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통에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호흡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철 같은 경우는 다리에 철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신구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화학회에서 만든 게 있는데요. 이 주기율표는요, 지금 현재 118가지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유기화학이라고 해서요,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탄소 화합물도 쓰고요. 탄화수소라는 것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테크네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인공적으로 발견된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다양한 원소가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원소를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보는 가스불은 원래 파란색일 겁니다. 그런데 액체인 물질이 끓어서 넘치면서 이렇게 주황색을 나타내거나 노란색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불꽃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색깔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은 리튬, 노란색은 나트륨, 보라색은 갈륨, 주황색은 칼슘, 빨간색은 스트론튬, 청록색은 구리라는 금속 원소가 반응하게 되면서 이러한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의 특징은요, 우리 주위에서는 어떤 원소에 의해서 독특한 색깔의 불꽃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불꽃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서 불꽃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원소나 그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에 불을 붙이게 되면은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염화구리, 염화리튬, 염화칼륨 같은 경우를 이온 결합 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 성분 때문에 노란색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염화구리에서는 구리 성분 때문에 청록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염화리튬에서 리튬 성분 때문에 붉은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염화칼륨에서는 칼륨 성분 때문에 보라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금속 원소 6가지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리튬 같은 경우는 불을 붙이면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나타나고요. 칼륨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자를 떼서 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버랜드랑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은 빨리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노나 보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빨리 노나 보카?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잘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또 스트론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록색은 구리가 나오고요. 주황색은 칼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빨간색 스트론튬 청구해 주카요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뭐 불꽃놀이가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죠. 2018년도에 서울 여의도에 가시면 이렇게 불꽃 세계 대축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꼭 열려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천 한강공원에 가서 찍었는데요. 이렇게 전경을 다 보시려면은 여의도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이천 한강공원에서 가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올해도 한다면은 가서 볼 겁니다. 그때 인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꽃 놀이처럼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는 불꽃을 재현해 보기 위해서 제가 불꽃 반응 실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쌤과 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속 원소는 특정한 불꽃색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에 불을 붙이면은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염화구리, 염화 스트론튬, 염화 리튬, 염화 칼륨,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 질산나트륨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산나트륨부터 보여줄 텐데 나트륨은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어떤 색깔이 나와요? 어? 어떤 색깔이요? 주황색? 사실은 노란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주황색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번엔 염화나트륨 한번 해볼게요. 염화나트륨. 어떤 색깔 나와요? 주황색. 오, 그렇습니까? 이것도 원래는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주황색을 띠고 있네요. 자, 볼게요. 이것도. 요거는 색깔이 조금 더 진하죠? 이게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주황색을 내고 있고, 자, 이번엔 조금 불꽃색이 좀 이뻐요. 잘 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하니까 되게 힘드네. 잠깐만요. 무슨 색깔 나와요? 보라색이 나오죠. 그래서 염화 칼륨 같이 칼륨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라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리튬이에요. 이거는 좀 색깔이 좀 이뻐요. 뭐야? 방송. 네, 괜찮아요. 네.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 납니다. 어떤 색? 빨간색. 자, 마지막. 미온 아니네요. 스트론튬. 이번에 스트론튬 갑니다. 방금 전은 리튬이었어요. 자, 스트론튬 갑니다. 네, 스트론튬도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리튬하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색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관측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염화 구리 한번 볼게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네, 어떤 색깔입니까?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청록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마다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박. 자, 실험을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붉은색을 나타내는 금속 원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분광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분광기를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건데요. 분광기를 이용해서 빛을 관찰하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햇빛 같은 경우는 이런 연소적인 띠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원소를 관찰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 스펙트럼이 약간 지문과 같아가지고요.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실험실 같은 데서는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관찰하는 기기를 마련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불꽃놀이를 볼 때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백색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주요 성분이 마그네슘이 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에 관련된 마그네슘 연소 실험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이 엄청 아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마그네슘 연소를 하면은 눈이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광탄의 성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밝은 빛을 내게 되고요.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생수를 사면은 이렇게 뒤에 성분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불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막 금속의 형태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을 보면서 막 금속이 둥둥 떠 있으면 먹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는 물속에 녹아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이온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구리덩어리가 우리가 쪼개면은 쪼개질 거예요. 그러면 가루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가루를 더 쪼개면은 계속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나뉘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 기본 입자를 보고 우리는 구리 원자라고 하고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를 보고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원소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가 있었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가 있는데 이거의 차이점은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원소 같은 경우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H라는 성분이 있고 O라는 성분이 있어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자는 뭐냐면은 요거 각각을 다 세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2개 있어요. 산소 원자가 하나 있어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가 수소, O가 산소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원자가 있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원자는요. 가운데 있는 걸 원자핵이라고 하고요. 주변에 있는 것을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자라고 합니다. 이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서 전기적인 성질이 중성인 것을 보고 우리는 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성질을 띠거나 음의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이 전자가 더 들어오거나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지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이온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띡 해가지고 전자가 돌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이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전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이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온의 종류는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지는 양이온이 있고요.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음이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특정한 양이온과 특정한 음이온이 만나게 되면요. 물에 녹지 않은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앙금이라고 하고요. 물에 녹지 않아서 이렇게 가루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보고 우리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양이온하고 음이온은요. 물속에서는 녹아 있습니다. 근데 특정 양이온과 특정 음이온이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을 띠는 앙금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요거에 관련된 실험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상황이 나온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번 실험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은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을 이용하여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 준비물은 증류수, 염화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질산칼슘 수용액, 질산은 수용액, 탄산나트륨 수용액, 점접병, 스포이트, 보안경, 실험용 고무장갑이 필요합니다. 코팅되어 있는 이온 반응 실험지에 세로줄에 쓰인 대로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소량 떨어뜨립니다. 이때 색 구별을 위해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세로줄에 내의 용액을 질산은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에 반응시켜야 하기 때문에 두 지점에다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용액을 떨어뜨리는 순서는 염화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질산칼슘 수용액 순으로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용액을 떨어뜨리면 옆에 있는 용액과 섞일 수 있으니 소량만 떨어뜨리도록 합니다. 코팅되어 있는 이온 반응 실험지에 질산은 수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린 다음 결과를 관찰합니다. 질산은 수용액은 옷이나 피부에 묻으면 검게 변하므로 다룰 때 조심하도록 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했을 때는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습니다. 염화칼슘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해도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네요. 질산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했을 때는 앙금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질산칼슘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했을 때도 앙금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염화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면 흰색 앙금이 염화은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팅되어 있는 이온 반응 실험지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린 다음 결과를 관찰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반응 시 앙금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할 때 흰색 앙금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산나트륨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할 때는 앙금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질산칼슘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할 때는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습니다. 실험에서 확인하였듯이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반응한다면 탄산칼슘인 흰색 앙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앙금 생성 반응은 특정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을 이용하면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염화이온은 은이온과 반응하면 흰색 앙금이 염화은을 생성합니다.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반응하면 흰색 앙금이 탄산칼슘이 생성되고 납이온과 아이오디난 이온이 반응하면 노란색 앙금인 아이오디난 납이 생성됩니다.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이 반응할 때는 흰색 앙금이 황산바륨이 나오고 구리이온과 황화이온이 반응할 때는 검은색 앙금인 황화구리가 생성됩니다. 추가적인 앙금 생성 정보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험을 잘 보셨습니까?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을 한번 봤는데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만나니까 염화은이 나는 흰색 앙금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이 만나게 되면은 황산바륨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겼고요.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만나게 되면은 탄산칼슘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진주의 성분으로 이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납이온하고 아이오디난 이온이 만나게 되면은 아이오디난 납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앙금이 생성됐고 되게 진한 노란색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마지막으로 구리이온하고 황이온이 만나면은 황화구리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앙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의 예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미역국에 파가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역하고 파가 들어가면 식감이 좋지 않은 것도 있는데 자, 미역에는 칼슘 이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에는 옥살산 이온이 있는데 이 칼슘 이온과 옥살산 이온이 반응하게 되면은 또 앙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부랑 시금치가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조합은 아닌데요. 두부의 칼슘 이온과 시금치의 옥살산 이온이 반응하게 되면은 결정이 생성이 되면서 칼슘 이온이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에서 이런 칼슘하고 옥살산 이온이 반응하게 되면은 옥살산 칼슘이 결정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런 게 나오면 신장 결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전자라든지 보일러 같은 걸 작동하면은 이렇게 흰색의 물때가 생기거나 관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관석이 생기게 되면은 보일러가 터지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흰 때가 있으면 우선 보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샘물을 사용할 때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이온과 칼슘 이온이 많이 존재하는 물이 샘물인데요. 이게 물속에 있는 탄산 이온과 반응하게 되면은 이렇게 흰색 앙금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흰색 앙금을 없애려면 구연산 같은 것을 한 스푼 넣어서 끓여주면은 물때가 제거가 된다고도 하고요. 관석 같은 경우도 생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샘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한 번 더 거쳐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관석이 막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거는요, 탄산칼슘을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결정으로 확대한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흰색을 띠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하고 즐겁게 과학 수업을 해봤는데 재밌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또 좋은 기회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